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리TV 한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 좀 간단한 좀 강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런 사기, 뭐 이런 또 세력들 장난에 좀 당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은지 시간의 상한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상한가 종목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참 장난하는 그런 매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나라는 정규 시간 3시 반에 끝나죠. 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시까지 단일가 매매로 가죠. 상한가 제한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자, 그리고 매매를 할 때는 지정가 매매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한가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그 하루에 상한가폭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한국화 장품을 보게 되면은 당일날 장중에 상한가가 8,390원인데요. 21%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8,390원이 상한가 제한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화 장품이 시간의 상한가에 가지만 6%라는 거예요. 7%좀 안 되죠. 근데 그게 8,390원입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더라도 30%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장에서 상승하지 못했는데 왜 상한가를 가느냐를 보게 되면 시간이 끝나고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뭐 4시, 5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정부에서 발표가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뉴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보통 시간의 상한가를 많이 갑니다. 근데 시간 상한가를 갔을 때 꼭 봐야 될 것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쌓였을수록 정규 시장의 거래량보다 뭐몇 배는 많이 쌓였을수록 그 종목은 좀 다음날 좀 상한가를 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경험상 봤을 때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 그 다음날 상한가까지 가는 경우를 본 적이 10%도 안 됩니다. 그만큼 시간의 상한가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상한가를 가는 이유는 단타 세력이죠. 요즘에 조금 드물긴 합니다만은 이유 없이 그냥 상한가를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만 명의 데이터, 우리 이제 신용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 데이터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 사고 나서 이제 거기다 무작위적으로 불특정 다수하게 그 종목을 문자로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수만 명 중에 몇 명만 뭐 따라 붙어도 매수세력들은 물량을 처분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는 관심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을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막 10%씩 올라와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초보자분들이 좀 많이 당하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뭐 이런 형태들의 문자가 좀 많이 나가죠. 한번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상한가 폭이에요. 당일의 상한가 폭, 상한가 폭. 근데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지만 6%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상한가가 8,490원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상한가 폭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형태의 문자가 많이 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뭐 시간 상한가 종목들 아직도 고민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관심 있게 보세요. 뭐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날아가는 문자가 되겠고요.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관심을 많이 갖게 만든 다음에 아침에 급등시켜 놓으면 따라붙을 확률이 높겠죠. 그 중에 제 1%만 따라붙어도 이 단타 세력들은 물량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이라도 이런 문자에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요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매수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호재가 나왔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10% 이상을 주고라도
내가 못 살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때 보통 시간에 따라 붙는 겁니다. 또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들어서 물량을 털어낼 때 좀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잘 보세요.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가 중요하죠. 보통 정말 호재다라고 하면 뭐 플러스 한 15%, 20% 정도 출발을 해서 그냥 상한가를 가버려야 돼요. 그럼 진짜 호재가 되는 거죠. 후발 매수 자체가 따라붙을 시간을 안 준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요. 물량 터는 용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대 음봉이 많이 나오죠.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는 소리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장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급등 출발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는 소리는 뭐냐면 매물 소화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장중이었다면 나왔어야 될 매물이 안 나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붕 떠서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샀던 사람들, 보유했던 사람들은 와, 하루 만에 10%, 15% 정도니까 물량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강한 호재고 정말 이걸 정말 내가 끌어올리겠다라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냥 그 물량을 받아 먹고 다시 상한가를 말아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이 다음날 아침에 10% 출발하겠죠.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법칙을 세우세요. 제 경험상 보면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 그 다음날 급등 출발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급등 출발하죠.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침에 여기 갭이에요. 이만큼 상 출발한 거죠. 전일 종가가 여기니까 전날 전가가 여기에요. 근데 아침에 여기 출발한 거죠. 이게 이제 갭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물량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1시간 정도 보자가 그러니까 10시가 되겠죠. 10시까지 양봉을 지켜내지 못한다라면 이건 매도 치셔야 됩니다. 거의 10중 8구 그냥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도 밀려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원칙 30분 만에 못 가면 물량 절반 처분 1시간 동안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아침에 출발하고 30분 내로 양봉 만들지 못하면 또는 1시간 뒤에 양봉 만들지 못하면 절반씩 빠져나온다는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갈 종목이라고 하면 30분 또는 1시간 내로 다시 양봉 바뀌면서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가야죠. 또는 양봉으로 마감을 하던가. 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끝난 경우가 많이 있고 만약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정말 밑에 꼬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꼬리가 없는 음봉을 마감하게 되면 그 다음날 또 빠지면서 완전히 그냥 고점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꼭 그런 법칙을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고요. 요 그림은 이제 상승해도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거래량이 없어요. 상한가를 간다면 20만 주 거래량이죠. 70만 주 얼마 안 돼요. 1,000원짜리의 종목이 70만 주밖에 안 되면 상한가 잔량이 얼마 없는 거예요. 만약에 1,000원짜리라고 하면 이게 정말 강한 호재다라고 했을 때는요. 한 300만 주 이상 쌓여줘야죠. 그러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꼴랑 70만 주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10중 8구 그 다음날 음봉 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알로이스다, 어떻습니까? 아침에 시간에 상한가 가고 나서 아침에 갭상승 출발하고요. 쭉 가다가 그냥 그대로 쭉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속임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갭이 빵 떴다. 그러면 30분 내로 상한가를 못 가면 양봉 못 만들면 물량부터 줄이면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고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아침에 갭이 딱 떴어요. 그러면 일단 30분 내로 강하게 양봉 못 만들면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또 저가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간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서 급등한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 SY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보세요. 장중에 갭상승 나오고 나서 장중에 올라가다가 윗골이 이만큼 올라갔겠죠? 그러다 쭉 밀리면서 마감하는 겁니다. 자, 아주 참 어려운 그런 것들 보이고 있죠. 자, 이거는 운 좋게 그래도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시간 상한가 나오고 음봉 나온 종목이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추가가 이제 가다가 아침에 갭이 방 떴어요. 갭 상승이 시작이 됐겠죠. 시초가입니다. 시초가보다 밀렸으니까 음봉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음봉이 나오지만 이 갭, 그러니까 전일 종가가 여기였다라고 하면 이걸 메우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음봉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십자형의 음봉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다시 그래도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Y도 그런 의미예요. 갭이 여기서 시작했고 밀렸지만 메우지 않았죠. 예, 메우지 않고 마감했기 때문에 그 다음 더 치는 모습이 나왔고, NEW라는 종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에서 이날 급등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갭을 메우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의 상한가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짧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시간의 상한가에서 꼭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